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장 속마음이 궁금한 한 사람을 지금부터 떠올려 보세요. 연인, 짝사랑, 썸, 우정, 가족, 예전 사람, 어떤 사이든 관계없습니다. 가장 궁금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늘 카드들에 담겨 있습니다. 카드가 말해주는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두 분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강하게 담겨져 있을 것 같은 카드를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시간 5초 드립니다. 빨강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신 그 사람,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읽어봤는데요. 카드들의 흐름은 과거보다 나은 미래가 두 분에게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분 사이는 앞으로 잘 융화될 수 있고 또 어우러질 가능성이 강하다고 보이는데요. 둘만의 대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또 앞으로 생길 거고 두 분 사이에 과거에 이제까지 좀 앙금이 남았을 수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깨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빨강 분들 중에서 이제 과거에 이 사람이랑 오해가 있으셨다면 그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 좀 물리적인 또 심리적인 거리는 멀 수 있어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을 두고 좀 긍정적인 차원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어떤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연락을 먼저 한다든지 또 부탁을 하게 되는 방식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처음 반응을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이 두 분 관계에서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여러분의 반응을 두고 상대방이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약간 눈치도 보고 있다 이런 느낌도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빨강 분들은 이 사람이 오히려 지금 나를 좀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여러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좀 여러 장 뽑아봤는데요. 카드들을 보면 이분은 이제 여러분을 두고 빨강은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차분하고 감정적인 표현도 풍부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의 눈을 떠올리면 빨강은 진심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상이 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강해요. 하지만 이 카드들은 다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만의 세계관이 좀 높아서 범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마 빨간 분들 중에서 이 관계가 특히 좀 로맨틱한 관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연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약간 연애관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관 좀 뚜렷하신 것 같고요.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빨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일리가 있고 어느 정도 맞긴 하다. 근데 과거의 나랑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좀 안 맞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은 사실 잘 맞을 수 있었는데 좀 타이밍이 아쉬웠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과거에 두 분이 만들어낸 장면 중에서는 부정적인 장면도 있었고요. 혹은 무관심에 가까웠던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대방 마음은 그 과거를 두고 조금 아쉽다라는 마음 더 강한 것 같아요. 또 빨간 분들은 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생활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인이 걸쳐져 있다든지 혹은 SNS로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의 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강은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빨강이란 사람은 원래 자기 일은 좀 알아서 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인식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그 사회적 자아 같은 거를 상대방이 이미 생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하지만 그만큼 진짜 속은 잘 모르겠다라고도 생각할 거예요. 빨강은 차분하고 또 겸손하고 눈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면서 그게 동시에 나한테 보여줬던 사회적인 가면 혹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인 가면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상대방이 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 또 관찰하고 있고 기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마냥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최근 빨간 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좀 활기차게 보여주시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제 빨강은 자기만의 세계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내가 빨강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좀 깎아내렸을 수 있겠죠. 예전에는 빨강이 이런 줄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빨강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과거 타이밍은 좀 안 좋았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좀 이제서야 여러분의 능력과 또 진면목 이런 거를 서서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세상을 돌고 돌았더니 빨강 같은 사람이 없다. 그걸 이제 알았어. 약간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두 분에게 다가올 장면들을 읽어보면 좀 새로운 모습으로 마주하게 된다. 대화 장면이 들어온다. 근데 그때 선택권이 빨강 분들에게 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표정은 차가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분이 또 자존심이 강해요. 진짜 속마음은 처음부터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나도 또 잃을 게 없어. 두려운 게 없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자기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좀 여러 장치들도 동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인맥을 데리고 들어온다든지 권위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인맥 이런 거를 끌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용건을 만들 때 이제 괜히 핑계를 만드는 거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연락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올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특히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장면, 이제 미래에 펼쳐질 일에서는 이제 상대방의 대화 자세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상대방이 좀 자기 생각을 강하게 말했던 것 같아요. 또 갑과 을의 이치가 있다면 이제 자기가 당연히 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대화를 조금 천천히 진행하게 될 거고 또 여러분에게 먼저 의견을 묻게 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좀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한다든지 약간 부탁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으로는
아니 상대방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코치를 받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좀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은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아.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두려움도 드실 수 있어요. 또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묻게 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조언 받고 싶겠죠.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변의 조언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두 분의 관계 혹은 미래의 가능성,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꼭 두 분이 맺어져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선택 자체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결과에 책임을 져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누군가의 이야기나 타인의 관점 같은 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안경처럼 타인의 생각을 쓰게 돼요.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 선택 이후에 여러분의 내면이 말하는 행동, 그런 것들로 연결되기도 어렵다고 해요. 그때 내 친구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타인의 관점에 의해서 상대방의 행동도 평가하게 되고 타인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동도 또 결과도 그게 다 타인의 주관대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그때 그 사람 말 듣지 말 걸 그랬어. 이도저도 안 된다. 친구에게 듣지 말 걸. 약간 그렇게 생각되는 결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사람의 관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조언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보다 한층 더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해요. 일단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랑 여러분이랑 분명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이 다른 점들이 갈등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대화법이 다를 수 있고요. 혹은 어떤 특정한 이슈를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관점도 다를 수 있죠. 과거에 두 분이 오해를 만드셨다면 바로 그 지점부터 갈등이 증폭될 수 있고요. 혹은 두 분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그런 좀 서먹한 사이라면 두 분은 사실 묘하게 주파수가 다르게 흘러가요. 대화가 약간 핀트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타고난 두 분의 성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바뀌기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성향 자체가 원래 바뀌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거든요. 상대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고 또 그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특히 여러분의 태도에 있다고 해요. 상대방과 다른 점을 일단 먼저 수용하려고 하고 일단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나만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차분히 설명하는 것, 그리고 조정하는 것, 그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카드들 중에서 염소자리 상현달 카드가 떴는데요. 당신의 가장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염소자리는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별자리거든요. 변화가 없고 좀 뚝심이 있어요. 끈기가 가장 강한 별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가장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도 있다. 그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염소자리 성향이 강한 부모를 생각해보면 자녀한테 허용적이면서도 동시에 도덕적인 규범을 굉장히 단단히 가르치거든요. 너의 생각과 의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너는 이제 아직 세상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사회에 어우러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원하는 걸 무작정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염소자리 상현달 카드는 부모의 모습인데 특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약간 유치원생 가르치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아이는 아직 단체 생활을 제대로 못 해봤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히 많겠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아직 모르는 것도 한참 많아요. 이제 그럴 때 부모는 끈기 있게 가르쳐 줘야 되고 부모가 항상 함께하지 못하는 유치원에서의 시간, 어떻게 사회생활 하는지 알려줘야겠죠. 기본 생활 습관도 알려줘야 되고요. 하지만 이 아이가 아직은 정말 어리다 보니까 끈질기게 또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부모의 모습이 바로 이 염소자리 상현달 카드 모습인 것 같아요.
아이를 가르칠 때 너무 엄하게만 가르치면 그 유치원 아이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반감도 가지겠죠. 친절하고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히 이렇게 알려주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아마 빨간 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성향, 이 염소자리의 성향은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상대방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지만 끈질기게 친절함 유지하시는 그런 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상대방도 이미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사슴이고 여러분은 사슴을 인도하는 주인이에요. 또 상대방은 또 여러분이 이제 이미 벌과 같은 끈기와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여왕제의 포근함까지 따뜻한 사랑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조언 카드에서도 보시면 두 분이 앞으로 대화 장면을 만들어 갈 것이다. 주파수가 맞춰지는 사건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이제 주파수가 안 맞는다고 아예 상대방과의 대화를 차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굳이 조언을 구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주파수를 맞춰보려는 노력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둘만의 장소에서 한 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딱 둘이 마주한 상황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이제 칼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조만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올 것 같아요. 칼로 적을 무찔러서 두 분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지 혹은 두 분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여러분이 칼로 잘라낼지 그건 이제 정말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카드들은 상대방이 좀 조심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처음에 표현을 좀 서투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의 갈등 장면이나 어색했던 장면, 그걸 떠올리면서 방어적으로 대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시는 게 어떨까 카드들이 그렇게 권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신 상대방, 이제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두 분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두고 꽤 긍정적인 감정 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록은 좀 재능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강하고요. 나중에 잘 될 것 같다. 이런 여러분의 잠재력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초록분들 중에서 이제 로맨틱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뽑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로맨틱의 에너지는 살짝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좀 나눠서 좀 더 다른 조언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연인, 현재 연인, 현재 짝사랑, 현재 썸 이렇게 애정 관계이신 분들 상대방이 약간 여러분이랑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보이거든요. 한 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더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맞는데 딱 하나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걸림돌도 보이거든요. 특히 그 부분이 좀 애정에 대한 그런 매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로맨틱한 관계 생각하시면서 상대방 속마음 궁금해하시는 초록분들은 여러분의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나 옷 스타일 약간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실 수도 있고요. 운동이나 자기계발 이런 데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치명적인 매력 한번 보여주시고 움직이는 그런 시도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제 그 부분만 되면 상대방이랑 여러분의 거리가 좀 확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로맨틱한 관계의 경우라면 정말 상대방의 좀 본능을 한 번 더 자극하는 그런 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초록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인간적인 매력도 있고 배울 점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상대방이 여러분을 약간 어리고 순수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미래가 기대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순수한 어린아이나 이런 청년의 시기를 말하니까요. 오늘 카드들에서 보시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에서 이 메이저 태양 카드가 떴고 컵의 시종이 나왔거든요. 두 카드가 다 이제 맑고 명랑한 사람, 좀 호기심이 가득하고 순수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좀 어른스러운 부분 이거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초록분을 보면서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약간 패기, 열정 이런 부분이지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 그런 차원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록분들이 상대방한테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이미지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셔서 뽑으신 분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이 상사분은 여러분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걸 기대하고 있죠. 또 젊음이 부럽다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거든요. 그게 나쁜 이미지는 아니지만 성숙하고 깊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관계든지 상대방은 이제 초록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느끼기에 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평상시에 이분한테 좀 친절한 미소나 예의 바른 모습 이런 면을 강조해서 보여주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하관계가 있고 여러분이 윗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제 초록분은 윗사람이지만 권위적이진 않다. 좀 자유분방하고 말이 통하는 상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미지가 싫으시다면 또 여러분은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고요. 막 자주 편하게 말을 건다기보다는 조금 진중하게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신다면 상대방도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의 좀 때묻지 않은 자연스러움, 또 인간미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약간 아기 강아지 이렇게 좀 귀엽게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아마 그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랑 잘 융화가 되고 또 대화가 잘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밝은 미소가 일단 있기 때문에 이야기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요. 또 타인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리액션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에 일단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든요. 뭔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근엄한 관리자 같진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관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소박하고 수더분한 그런 대화 스타일 가지는 분들 많으신 것 같거든요. 막 아랫사람들이랑도 편하게 지내고 뭔가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에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을 두고 좀 편안하다, 또 인성이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들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직업 장면에서 혹은 사회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계신 내면이 아주 어둡고 좀 다크한 면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걸 이 사람한테는 잘 안 보여주신 것 같거든요. 혹은 이 상대방한테는 유독 여러분이 좀 밝게 리액션을 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두고 초록은 좀 긍정적인 비타민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로맨틱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뽑으신 초록분들이라면 이제 이런 점이 사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 있고요. 자기 멋대로 하더라도 어차피 초록은 다 이해해 줄 거야, 받아줄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마디로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미래에 이제 여러분의 일이나 전공이나 공부 이런 데 잠재력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매력이 조금 부족해요. 언제든지 나한테 친절하니까 아무 때나 다가가도 괜찮고 아무 때나 연락해도 괜찮고 약간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분이 연인 관계라면 상대방은 약간 나르시즘, 자기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더 과한 상태로 보이고요. 언제든 초록은 나한테 좀 허용적일 거야 이런 생각? 초록은 아직 뭘 몰라 약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맨틱한 관계이신 분들은 확실히 이미지를 좀 바꾸신다든지 나는 좀 어려운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차갑게 대하시는 면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의 미래를 읽어보면 상대방이 어쨌든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초록분들이 조금 더 자기 개발을 하신다든지 이제 셀프 케어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초록분들의 존재감이 빛나게 된다. 이런 키워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되는 그런 흐름도 가지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어떤 시험이라든지 거기서 합격, 어떤 중요한 성장, 이직이나 이사, 인사이동, 몸의 움직임이 나중에 들어온다든지 확 몸매가 변하는 이런 변화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의 변화와 능력을 보게 돼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런 조바심도 생기겠죠.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직장이나 학교처럼 좀 공적인 관계이신 분들, 여러분이 상대방 모르게 뭔가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을 받게 된다든지 성장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움직일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이직이나 진학이나 이런 거 알아보실 수 있죠. 그때 이제 상대방이 축하하면서 역시 너는 진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관계를 이어나가자 같이 가보자 약간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한테 다가와서 어딘가로 가자 함께 움직이자 이럴 수 있거든요. 같이 창업해보자 라고 제안한다든지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거 같이 해보자 약간 이렇게 제안할 수 있어요. 혹은 이분이 직접 움직여서 이제 여러분의 승진을 돕는다든지 이동을 돕는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결국 상대방이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면서 귀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나 교수님, 선배 이런 경우라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로맨틱한 관계 중에서 특히 과거의 연결고리가 있으셨던 분들 여러분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상대방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보시면 과거로부터 선물이 온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이 특히 과거에 어떤 접점이 있으셨다면 그걸 가지고 용건 삼아서 다가올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이랬었는데 생각나니? 그거 생각나서 연락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무미건조하게 처음엔 다가올 수 있거든요. 처음 다시 다가오는 장면 자체는 자기 마음 완전히 안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거든요. 여러분이 오히려 이제 일희일비하시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진짜 노력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냈어? 약간 쿨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상대방을 테스트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올인할 생각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한테 그 정도의 성공 다들 하던데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그거 역시 이제 상대방의 선택이겠죠. 여러분의 진가를 봤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건 사실 상대방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반응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딱 잘라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제 그 성공 하나 이후로 더 많은 성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조언 카드에 이 양자리 뉴문 카드가 나왔어요. 전진하라 라는 강력한 명령문인데요. 양자리는 정말 자기주관이 뚜렷한 별자리예요. 근데 이때 자기주관이라는 게 자신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두고 고집을 부릴 수 있고 좀 뚝심이 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전진하라 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세상으로 걸어가라, 앞으로 가라 그게 아니에요. 이 카드에서도 보시면 앞에 이제 눈 덮인 산이 있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길, 험한 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길. 그걸 두고 너무 많이 재보고 따져보고 막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을지 막 이렇게 미리 겁먹지 말고 전진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 눈 덮인 산은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곳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누군가의 관계를 가지고 전진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또 삶의 원동력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할 때 가장 뿌듯하다, 기쁘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이때 느낀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다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누구의 지시나 누구의 명령, 누군가의 관계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진짜 바라는 방향,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선택, 그것을 해라. 그래서 전진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게다가 지금 뉴문 카드이기 때문에 새로 다시 목표를 생각해라. 새 시대가 왔다. 도전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때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목적,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때 그때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의 진정한 매력을 새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사로잡히게 되겠죠.
분명히 초록분들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매력이 한층 올라갈 거라고 하거든요. 오늘 가운데 조언 카드에서도 내면의 지구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당신은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새로운 해결책과 시작이 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는 완전한 세상, 이게 하나 담겨져 있어요. 그건 사실 상대방도 어렴풋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초록이 언젠가는 엄청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바로 코스믹 에그 카드에서 여러분은 우주를 품고 있는 알이다. 그거 상대방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진짜 매력, 알에서 나온 다음의 모습에 대해서 상상만 했지 현실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민기적거리는 면도 있죠. 그건 로맨틱한 관계도 그렇고 아닌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의 미래에는 이제 합이 들어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전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좀 움직임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이 관계가 강하게 끌어당겨지겠죠. 겨울이 이미 지났고 이제 피어날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의 내면에 집중하시면서 성장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 시점이 또 오고 있다. 그것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관계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발전될 수 있고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어봤는데요.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좀 일관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데요. 좀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노랑 분들은 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포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상대방이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노랑 분들을 약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여러분한테 다가가면 내 속이 훤히 드러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랑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노랑이 유독 나한테는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고 엄하게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이 노랑분들을 좀 만만치 않다라고 여기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사실 이 관계 안에서는 노랑분들의 기세가 더 강하다고 보여요. 꺾이지 않는 여러분만의 무언가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오히려 때로 좀 답답하다, 질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정말 여러분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만큼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차가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이 좀 지나치게 허술하다고도 보이거든요. 구멍이 많다든지 좀 허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노랑분들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하긴 하지만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단점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또 여러분을 두고 나는 노랑한테 좀 약점이 잡혔어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이 까마귀 카드, 또 비저너리, 마지막에도 비전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좀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상대방한테만 하는 행동은 아니실 거거든요. 아마 전반적으로 노랑분들이 눈치도 빠르시고 또 두뇌 회전 자체가 멀티태스킹이 되시는 것 같아요. 식스센스나 육감이 좀 발달된 분들, 촉이 발달된 분들 이렇게 보이거든요. 누군가의 표정을 보면서도 감정을 읽어내실 수 있고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싶지 않아도 은연중에 보게 되는 그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냥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상대방의 뭔가 표정이라든지 단어나 억양, 제스처 여러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복합적으로 읽으실 수 있거든요. 타고난 센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직업이나 진로로 그걸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거꾸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예술 분야 이런 데도 여러분이 특화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상대방한테 좀 위협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노랑분들 중에 회사나 학교나 친구, 가족 이렇게 로맨틱한 관계가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을 두고 카드를 뽑으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애정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 범상치 않다 이걸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더 두려운 마음이 크겠죠. 아주 직급의 차이가 좀 큰 경우, 상사의 경우라면 노랑은 능력이 엄청난 것 같다. 잘 가다듬어서 내가 오래 데리고 있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능력이 너무 빨리 드러나게 되면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간다든지 이렇게 까마귀처럼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여러분한테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능력을 너무 인정해주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적절하게 이용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은연중에 당근과 채찍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번갈아 가면서 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아끼는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리게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선생님이나 교수님인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진짜 이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높이 생각하고는 있어요. 근데 자기 밑에 있다가 어느 날 가버릴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죠.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 이 청출어람 이런 거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또 동료나 친구나 이런 비슷한 직급, 이런 공적인 관계라면 정말 질투심도 생길 수 있고 시기심도 생길 수 있어요. 노랑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경쟁심도 강하게 발휘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깎아내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몰래 상대방이 뒷담화하고 있다든지 여러분의 정보를 또 빼돌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은연중에 자꾸 자기랑 여러분이 동급이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노력해도 안 된다. 그렇지 않아? 약간 이렇게 여러분을 은근히 동조하라고 압력할 수 있어요. 특별한 관계처럼 포장해놓고 여러분 거를 좀 중요한 거 훔쳐갈 수 있거든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가족 관계인 경우라면 확실히 좀 양가 감정이 강하거든요. 잘 지내고 싶긴 한데 뭔가 노랑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생각이 있어요. 여전히 이 관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 눈치를 좀 보고 있죠. 로맨틱한 관계라면 특히 예전 연인, 예전 썸, 예전 짝사랑 이렇게 예전 관계라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좀 약점이 잡혔다고 보이거든요. 마음에 앙금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랑이랑 나랑은 좀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했고 노랑은 나한테는 특별히 허용해줘야 되는데 왜 나를 배려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적반하장인 거죠. 상대방이 조금 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거든요. 노랑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조금 더 어른스럽기를 또 성숙한 사람이기를 여러분이 기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방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너 그거 알면서 나 아껴줘야지 왜 나 배려하지 않아? 약간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현재 애정관계이신 분들, 현재 썸, 현재 짝사랑 이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확실히 여러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어요. 뭔가 노랑 앞에서는 내가 약점 잡힐 것 같다. 이 생각이 있어서 확 더 다가오지 않고 거리감을 두고 있고요. 혹은 여러분한테 드러낼 수 없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알게 되면 노랑이 좀 화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이시거나 두 분의 미래는 정말 여러분의 선택에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일단 공통적인 흐름으로 조만간 여러분이 진실을 보게 되실 거예요. 상대방이 스스로 털어놓게 될 수도 있고요. 공적인 관계라면 상대방이 이제 사실 나는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뭔가 술김에 털어놓을 수 있고요. 메신저로 얘기하면서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은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한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깨닫게 되면서 증거가 딱 생기니까 상대방이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리는 상황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죠. 나는 사실 너랑 네가 두렵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동료라면 내가 사실 너를 시기 질투하고 있었어. 너한테 내가 약점 잡힌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하고 또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이 완전히 자존심을 버리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털어놓긴 하지만 그게 탐탁치 않다고 여기실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좀 따끔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많은 경우에 노랑분들은 좀 논리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네가 이렇게 한 건 진짜 잘못이고 난 이런 부분이 실망이다. 근데 그건 예전에도 그랬다. 만약에 앞으로 나랑 잘 지내고 싶으면 너는 미래에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약속을 받아내시는 것도 좋고요. 혹은 상대방이 직접 다짐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상대방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두고 보실 수 있겠죠. 정말 약속을 지키는지. 그래놓고 또다시 뒷담화한다든지 거짓말 또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약속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사실 어쩔 수 없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대인관계에서는 한 사람은 다 어떤 특정한 패턴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스스로 정의를 다시 내리셔야 돼요.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염소자리 뉴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염소자리는 자기만의 세계가 강해요. 양자리나 황소자리도 고집이 있는데 다른 별자리에 비해서 염소자리는 자기 세계를 지키려는 그런 보수적인 고집이 있거든요. 내가 직접 만든 세계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별자리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시작되는 유문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약간 중세시대 이럴 때 한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성을 만들어요. 그 성에 사람들을 막 들여오기 시작했고 이제 성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한테 기사가 규칙을 설명해요. 우리 같이 한 성에서 잘 살아봅시다. 성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또 규칙을 정했으니까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약간 자기만의 룰을 만들고요. 공동체 의식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에 이제 깃발을 서서히 올리는 그런 식이거든요. 하나의 성이 만들어지고 이제 성을 지키기 시작해야겠죠. 누군가는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없으면 이런 상태에서의 성은 누가 쳐들어오면 가장 빨리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염소자리 뉴문 시기에는 외부 침입자가 왔을 때 가장 무너지기 쉬운 시기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생각해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가 또 수없이 사라진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제일 중요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왕국이 이어져야 되니까 고집 좀 세워야죠. 그래서 이 염소자리 뉴문 카드에 보시면 이제 일어나서 리드해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성을 만들고 이제 조직화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듣고 또 협상하는 때가 아니거든요. 나만의 뭔가 뾰족한 세계관이 있어야 되고 그걸 사수해야 돼요. 방어할 때 방어를 아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또 오늘 다른 조언 카드를 보시면 장미 정원 카드, 또 공감의 우주 이런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이 장미는 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뾰족한 가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나는 사람들을 허용하고 싶어.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어. 잘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은 좋지만 그렇다고 가시를 포기하면 안 되죠. 이 공감의 우주 카드는 어느 때보다 당신에게는 힐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두 카드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상대방한테 맞춰주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세계, 그걸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확실히 상대방이 여러분의 능력과 특히 시각적인 능력, 이게 뛰어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독특한 관점, 인간관계 안에서도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능력, 여러분은 정말 뛰어나다. 그거 상대방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내 아랫사람으로 삼으면 진짜 좋겠죠. 하지만 비서를 생각해 보시면 상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사를 위해주고 그러면서 상사를 모든 면에서 도와주거든요. 어떤 CEO가 있는데 비서가 있어요. 근데 누가 사업을 제안하려고 CEO를 방문했어요. 이 거래처 사장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랑 계약하자 이렇게 제안해요. 이제 그럴 때 비서가 뒤에서 그 거래처에 대한 조사도 다 하고 그 거래처 사람들이 사장실 밖으로 나가면서 하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도 듣고 뭐 CEO가 보지 못했던 증거를 찾아본다든지 뭐 거래처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읽어준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그러면 CEO 입장에서는 유비가 제갈량을 얻은 것처럼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겠죠. 상대방은 정말 여러분이 그런 제갈량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갈량이 유비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든지 유비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유지하면서 여러분을 적절히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오늘 카드들은 노랑분들한테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이 관계 유지하는 거 여러분이 확실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보라 고르신 분들,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먼저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의 성향, 마음, 내면 이런 거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라는 좀 양면적이다. 이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약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알 수 없다라는 키워드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은 오히려 거리감이 좁혀지기 좀 어려운 사이다라고도 보여요. 또 상대방이랑 보라분 사이에는 뭔가 평행선처럼 느껴지는 간극이 있거든요. 좁혀지기 어려운 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게 이제 두 분 관계를 지금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작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또 이분이랑 가까워지는 게 여러분에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점도 있다고 해요.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면들이 좀 확실히 있거든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어려워하는 거지 뭐 싫어한다든지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런 좀 이기적인 마음은 적다고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또 그걸 어떻게 내려놓는가 혹은 해결하는가, 이게 두 분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아요. 오늘 가장 먼저 악어 카드가 나왔고 또 가운데 이렇게 신비로운 사람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왔거든요. 상대방은 여러분 보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악어는 물에서도 살 수 있고 땅에서도 살 수 있죠.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해요. 또 그러면서 포식자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거든요. 상대방은 보라분의 인간관계나 평소 생활 이거 보면서 악어 바라보듯이 좀 속을 알 수 없다. 물에선지 땅에선지 좀 의외의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소에 좀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은 그거 가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겉으로 여러분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눈을 보면 도통 속마음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한테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모습, 그게 보라분들의 전부가 아닌 것 같거든요. 상대방은 계속 보라는 뭔가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 시간, 그럴 때는 혼자 어떻게 지낼까? 이런 호기심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회사에서 만나는 관계라면 이 상대방은 보라는 정말 주말에 뭐 하고 지낼까? 뭐 가족과의 관계는 어떨까? 약간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전 연인, 뭐 예전 썸 이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즘 보라는 나 없는 사이 어떻게 지낼까? 일상이 어떨까? 약간 이렇게 궁금한 상태예요. 이 상대방이 SNS를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다고 하더라도 저게 보라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 하게 될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 그렇다면 보라는 내가 보지 못하는 회사, 학교 이런 데선 어떨까? 보라는 연인이랑 있을 때는 어떨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어느 관계나 이 상대방은 보라분의 좀 이중적인 면을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라는 뭔가 나한테 솔직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면이 상대방한테는 호기심으로 계속 남게 되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은 지금 시점이 사실 거의 호기심이라는 감정의 최대치에 올랐을 거예요. 지금 뽑으신 카드에서도 상대방 속마음에 지금 동전의 시종이랑 데빌이 떴거든요. 이 두 카드는 원래 진짜 반전 매력이 폭발해요. 일단 동전의 시종은 완전 모범생 카드거든요. 아주 깔끔한 패션 스타일, 막 반짝이는 안경,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데빌 카드는 거의 뭐 마약에 취한 사람이거든요. 중독적이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두 캐릭터는 완전 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 여기에 힘을 더 실어주죠.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나한테 보라가 보여주는 모습, 근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모습, 혹은 혼자 있을 때의 모습 다 다른 것 같다. 약간 보라는 멀티 페르소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학교 다닐 때는 모범생인데 근데 밤에는 막 방탕하게 놀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 거죠. 뭐 유니폼 입고 근무하시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유니폼 입고 있을 때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 유니폼 벗은 상태에서는 막 자유롭게 익명성을 발휘하잖아요. 완전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많은 경우에 보라분들은 이제 겉으로는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강하시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도 여러분 내면에는 좀 끓어오르는 욕망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남한테 쉽게 털어놓지 않는 비밀?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또 그 실마리를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네이비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똑똑하게 본능을 감추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알고 있는 모습 혹은 사회에 보여주는 모습 좀 똘망똘망한 이미지인데 실제로는 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양면성을 상대방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랑 거리를 유지하는 면도 있어요. 진짜 보라의 모습은 뭘까? 진짜 보라의 속마음은 뭘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안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 자발적으로 상대방이랑 거리감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상대방한테 딱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따로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닌 감정, 실제가 아닌 표정일 수 있어요. 숨겨놓고 있는 감정과 욕구가 있으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욱하고 올라오는 때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두 분은 이제까지는 완전히 잘 맞는 합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궁합은 좋을 수 있지만 두 분은 결정적으로 약간 가치관에 있어서는 한 걸음 물러서셔야 되고 발걸음은 한 걸음 다가가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느 한 사람만 움직이면 안 되고 두 분 모두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분의 관계의 미래도 보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앞으로 온다고 하거든요. 어떤 관계인가에 따라서는 일단 움직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연인이나 예전 썸, 예전 짝사랑 이렇게 예전에 로맨틱한 관계였던 분들 한번 기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러분이랑 상대방의 과거 장면 한번 복기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혹시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기억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양보할 부분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현재 가치관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렸나 보다. 이렇게 돌아보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먼저 한 걸음 물러서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먼저 돼야 두 분 사이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여지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다시 물리적인 기회가 왔을 때 서로 조율이 돼요. 또다시 대화가 이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양보할게 확실히 언급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현재 연인, 현재 썸, 현재 짝사랑이신 분들, 현재 로맨틱한 관계시라면 여러분도 상대방을 두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이거는 절대 양보 못해.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썸이나 짝사랑인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기만 하는데 내가 더 양보할 게 뭐가 있나. 나는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더 호감을 가지기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상대방의 단점을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결정적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 그거 단점이죠. 그걸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념하신다면 관계를 아예 풀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 현재 연인이신 경우라도 내가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더 이상의 조율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만약에 두 분이 이제 지금부터라도 결혼을 준비하고 아예 정말 결혼을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뭐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협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불화의 불씨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신 경우 이 친구나 가족, 또 직장 동료, 상사, 후배 이런 관계이신 분들은 이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걸림돌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걸림돌을 깨지 않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마음의 짐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데에는 분명히 상대방의 의지랑 생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허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일단 각자가 다 포기하고 용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인정한다라는 거 표현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두 분이 관계를 지금보다 발전시키고 싶으시다면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염소자리 하연달 카드가 떴는데요. 이 염소자리는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한 별자리예요. 근데 그 염소자리가 지금 상현달을 지났고 보름달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 하연달까지 왔거든요. 이제 하나의 주기가 끝나가고 있고 일단 보름달의 시기, 격정적 감정의 트러블, 이때도 이제 끝이 나고 있어요. 이젠 약간 쿨다운 해야 되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이제 필요한 거는 각자의 세계관에 대한 인정,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염소 자리는 자기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세계가 인정받아야 되고 존중돼야 된다. 이거 강조하거든요. 또 그만큼 타인의 세계에 대해서도 인정해줘야 돼요.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 적힌 문장도 보시면 과거는 이제 뒤로 두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려놔야 되고 바꿀 수 없는 성향, 현상, 과거 이건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또 이제 여러분의 세계를 인정받게 되는 첫걸음이 되거든요. 내가 바뀌지 않을 거라면 먼저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제 이런 조언도 떠올라요. 우리는 우리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도 존중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인정이 있다면 또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두 분은 사실 굉장한 조합이 될 수 있거든요. 서로에게 한 걸음 물러서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서로 말도 안 되는 거는 요구하지 않게 돼요. 오늘 우산 아래에 있다 이 카드를 보시면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또 다른 걸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나는 사람이고 내가 우산 가지고 있어. 내가 더 능력이 좋아. 약간 이렇게 고집 피우면 안 되는 시기예요. 상대방은 붉은 새로 보이거든요. 새도 당연히 새 나름의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내가 한 걸음만 양보하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안전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생기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조합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에 메신저라는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은 앞으로 연락하게 되는 사건 분명히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터놓고 얘기하게 될 수 있고요. 메신저로 두 분만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등장할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영혼의 대화가 있어야겠죠.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를 존중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갈등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또 오늘 가운데 카드를 보시면 세포 수준의 아주 깊은 힐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몸과 마음, 또 머리와 가슴, 힐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려놓지 못한 과거가 있으시다면 깔끔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고요. 솔직하게 대응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이랑 한층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럼 보라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파란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뽑으신 카드를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꽤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보면 파랑은 자기 사람은 정말 잘 챙기는 것 같다. 이런 큰 이미지가 있거든요. 살뜰하고 센스가 있다. 이런 면도 보여요. 약자를 품는 이미지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하지만 내가 보호할 만한 사람, 내가 케어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강하게 내친다. 약간 울타리 의식 이런 것도 읽혀져요. 보이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때로는 좀 엄한 부모님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부모님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살피고 케어하고 도움 주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엄하게 가르치죠.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사람을 지켜내려면 적과의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진짜 가정을 지키는 부모라면 외부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가정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해야겠죠.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상대방한테 각인돼 있거든요. 파랑분들은 좀 평소에는 부드럽다.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좀 이런 이미지도 보여주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모습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약간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상대방의 속마음 보여주는 카드 중에 코끼리 카드랑 어머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이 두 카드 다 굉장히 가정 중심적이고 모성애의 힘이 강해요. 특히 코끼리는 좀 오랜 세월 살아가거든요. 이 시간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머니 역시 아이를 케어할 때 좀 긴 관점으로 생명을 바라본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아이를 케어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생명을 보는 관점이 아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관점이 교육자의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사람도 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래요. 아이를 잘 양육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그 선생님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교육이랑 보육 이런 가치를 지니거든요.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뭐 대학교 대학원 이때까지의 교육자의 마음은 이 한 생명이 지식과 지혜를 얻기 바란다. 또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이런 좀 다른 관점을 가지죠. 하지만 어쨌든 이 교육자의 마음은 언제나 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내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또 각자 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를 봐요. 또 그러면서 자기는 곧 떠날 사람이다. 이것도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보통 1년 정도 한 아이를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는데 어쨌든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긴 해도 결국 아이는 집으로 가죠. 계속 함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보육의 관점도 생각해야 되고 교육의 관점도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론 아이와 24시간 함께 있진 않아요. 그래도 모든 교육은 어쨌든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완성되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에서는 선생님한테 교육을 잠시 맡긴다 이런 마음이지 온전히 전부 영원히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 마음이 바로 파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온전한 책임감 이런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파란 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도 이제 하루 이틀 만나고 말 것이 아니다. 좀 온전한 책임감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또 유독 그 점을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점이 분명히 매력으로 작용하거든요. 내 사람으로 생각해준다 이런 마음이 각인되면 일단 보호받는다는 느낌도 강하게 들고요. 파랑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한테 지나치게 기대감이 높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이도 사실 어머니로부터 자유를 원하기도 해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물론 아이도 성인이 되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독립하게 되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와 자녀에 연결된 끈 그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철없는 아이는 계속 엄마가 그만 좀 참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코끼리의 힘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이미지까지 연결해보면 때로 상대방은 정말 아이처럼 여러분보다 좀 더 유약할 수 있고요. 정서적으로 좀 덜 성숙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정서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때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죠. 몰래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이런 생각도 들겠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은 두 분이 어느 관계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좀 더 어머니처럼 여기거든요. 두렵기도 하고요. 맞는 말 하는 건 맞는데 때로 도망가고 싶고요. 장난치고 싶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파란 분들 중에서 이분이 예전이나 현재의 뭐 연인, 썸, 짝사랑 이렇게 로맨틱한 관계 염두에 두고 뽑으셨다면 이분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건 안 돼요. 근데 그걸 때로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거든요. 파랑이 하는 말은 다 맞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이 다 맞는 말대로만 살 수 있냐 약간 이런 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든지 사회생활이 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약한 것 같아요. 경제관념이 또 파랑분이랑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파랑이랑 나랑은 조금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도 이제 여러분 말이 맞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고집을 꺾고 싶다. 나도 고집이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은 이 상대방이 이제 표현을 할 때 조금 욱해서 튀어나오는 감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 기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덜 성숙한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또 흠잡히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 자존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보이고요. 두 분이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신 경우 어떤 직장 동료, 상사, 선후배, 친구나 가족 이런 가능성이라면 두 분 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확실히 차분하고요. 감정 동요도 좀 덜 되는 편이라고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생각보다 꽤 많이 약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의 그 차분한 면 그거 충분히 장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만의 주관도 있고 배울 점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파랑은 확실히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하지만 때로 그게 자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이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파랑은 나랑 대화가 통하는 면이 있는데 또 어떤 면은 또 되게 안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카드들은 이제 어느 관계에 있다거나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이랑 성향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면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진중한 면, 또 어머니 같은 면, 그게 때로 자기한테 상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파랑은 성격이 좀 강해. 약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강해서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약하니까 생기는 그런 비교의 간격, 그 비교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뭔가 상대방을 의식해서 또 일부러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없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을 것 같다고 해요. 여러분이 바뀌는 것도 일단 어색하고 불편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얻는 것도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이제 성향을 바꾸는 건 아니다. 하지만 태도의 방향을 바꿔봐라. 이걸 권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이제 여러분이 맞는 말 한다는 거, 올바른 가치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거는 익히 알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때로는 그게 자기한테 공격으로 다가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기, 여기에 중점을 맞추신다면 관계가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한동안은 사실 당장 달라지는 건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또 달라진다고 해도 두 분의 상황이 급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미래를 보여주는 카드도 보시면 가장 먼저 칼 8번이 들어왔거든요.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시간, 한동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칼 8번은 이 각자의 세계관이 강하거든요. 외부적인 강력한 힘이 들어오지 않는 한 좀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 그걸 예측하는 카드예요. 근데 바로 다음에 메이저 심판 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메이저 러버스가 들어왔거든요. 사실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중에서 파랑 분들이 아마 가장 높은 확률로 두 분 관계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일단 메이저 카드가 두 장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두 분한테 다가오는 사건의 외부적인 힘, 이게 굉장히 강하고 또 품고 있는 에너지의 양도 강해요. 게다가 심판 카드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좀 외부적인 힘과 사건 이런 걸 말하거든요. 두 분한테는 결정적인 대화 장면이 우연처럼 다가올 것이고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연결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메이저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진정한 소통이 있다면 차이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제 곧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미래가 기대되는 조합이다. 둘의 합을 또 하늘이 축복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두 분은 서로 마주보면서 소탈하게 대화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요. 하지만 앞에 칼 8번이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이제 여러분이 그 사이에 스스로를 조각하셔야 돼요. 조금 달라지는 방향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꼭 이 관계만을 위해서 필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요. 오늘 조언 카드에 보시면 사수자리 하연달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사수자리는 기본적으로 좀 관대하고 낙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좀 역동적인 별자리죠. 이 사수자리가 여러분에게 조언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파란 분들한테 좀 큰 그림을 그려라.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사건에 유연하게 대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수자리 특징 중에 이제 하연달의 시기가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감정의 최고조인 보름달은 이미 끝났다는 걸 생각해 보라고 하거든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수자리가 감정의 기복을 이미 다 지났어요. 그럼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될까요? 다가오는 모든 상황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나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 관대한 마음이 생겨요. 과거의 상처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스스로 일단 온전히 인정할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감사함이거든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 다 감사하다. 나라는 존재가 감사함의 결정체다. 이런 생각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카드 아래에서도 보시면 감사함을 연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감사함의 감정이라는 거는 사실 근육이랑 비슷해서 연습하면 더 많이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삶의 사소한 장면에서도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졌던 엄했던 마음, 거기도 자애로움이 퍼져나가게 되고요. 어머니의 모습 중에서도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마음, 그거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또 오늘 가운데 조언 카드 보시면 붉은 정원 카드, 또 마지막에 서비스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거든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 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혹은 뾰족해진 예민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관대한 마음, 너그러움 한번 꾸준하게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 상태와 감사한 마음이 태도가 되고 이미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또 오늘 가운데 들어온 조언 카드 보시면 별들에 둘러싸여서 목욕을 하는 것처럼 힐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곧 우주와 연결될 거고 힐링이 되면서 여러분이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는 시기 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의 감사 에너지가 여러분이랑 강하게 연결되거든요. 여러분이 감사라는 감정을 연결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거고 또 조화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단단하면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계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 에너지의 파장이 상대방에게 닿게 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고요. 또 우연처럼 우주가 두 분을 마주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 파랑이 하는 말이 결국은 다 맞았어. 내가 너무 약했어. 이렇게 상대방이 인정할 거예요. 그날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도 그 사이에 여러분이 감사함의 근육을 단련시킨다면 분명히 이 관계 안에서도 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파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